한겨레 21 후 2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24번째 나온 거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그날 너무 예상을 못하고 나와서 그래서 네. 머리도 좀 자르고 오늘은. 네. 그렇게 예상 못하고 온 분이 또 계시죠? 네, 예상 못하고 왔고요. 뭐 예상해도 별 차이는 없는데 네. 저는 이제 처음 나와서 사실 그동안 것도 잘 안 봤고요. 네. 오늘은 정상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정상회담이 있었고 사실 우연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로드맵 안에 들어있었다고 봐야 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소송리에 그 물자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얘기를 잠깐만 네, 설명을 좀 그렇죠.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27일 정상회담을 당일날 아침에 내려갔는데 그 나흘 전 23일날 이제 물론 그 전조가 있어요. 또 그 나흘 전에 11일 전에 그렇죠. 국방부가 자제를 넣으려고 했어요. 이제 이유는 그겁니다. 그 위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 거에 장병들 생활관에 물이 새고 그 다음에 식당 공사도 해야 되고 뭐 오폐수 처리 시설도 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한 차례 주민들의 항의에서 막혔다가 4월 24일 아침에 전격적으로 공사 차량이 들어오고 경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들이 주민들의 그 당시에 시민단체 활동가랑 100명 좀 넘게 있었다고 하는데 강제로 끌어냈죠. 그 다음에 뭐 주민들이 몸에 녹색 그물망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었는데 그거를 뭐 커터칼로 끊기도 하고. 장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100명인데 경찰력은 1,700명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배신감이 좀 느꼈던 게 그 전날인가 전전날에 보수단체들이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빨갱이라고 그쪽 분들인 거죠. 그 태극기 부대 분들, 가까운 분들이. 그때는 또 경찰들이 주민들 안전을 지킨다며 이렇게 보호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어쨌든 통제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 말은, 할머니들 말은 경찰들이 너무 고마워서 커피도 타주고 물도 갖다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며칠 안 돼서 또 그렇게 진압이 돼버리니까 할머니들은 되게 목소리가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27일 네. 정상회담을 네. 할 때 내려가서 무릎 꿇고 커피도 타셨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네네. 무릎을 꿇은 거는 의도치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소속리 할머니들 6명인가 7명이 TV를 보러 오신 거예요. 남북정상회 중계를 보러 오셨는데, 커피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분들 거의 아들뻘이잖아요. 아들이나, 빨리 결혼하셨으면 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수준 됐겠죠. 그래서 제가 커피를 얻어보기 너무 민망해서 제가 탠다고 하고 하니까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커피포트가 바닥에 있어서 양반 다리로 앉아야 되는데 제가 또 그날 남북정상회담에 잘 돼야 된다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무릎 꿇었나 봐요. 그래서 무릎 꿇고 커피 7잔인가 6잔을 탔어요. 그리고 가져 들어가서 할머니들이랑 같이 남북정상회담 중계를 저는 거기서 본 거죠. 소속리 마을회관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이 정상회담 보시는 분들은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할머니들은. 당연히 이게 어쨌든 국가적으로 큰 일이고 그다음에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고 그러니까 그 막 이벤트이기도 하죠, 사실. 네, 그렇죠. 보시니까 두 정상이 손 잡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꽤 있었죠. 몇 명이. 예. 조금씩 막 크게는 우시지 않더라도 눈물을 흘려서 막 닦으시고. 6분 중에 몇 분이면 거의 반이네요. 세 분이 눈물 찍으신 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눈물도 흘리시고 박수 치고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들 특유의 또 화법도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좀 그건 제가 여기서 전해줄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약간 뭐 댓글로 전하시죠, 네, 댓글로. 떠는 모습 나오니까 뭐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추워서 저런가 보다. 그 북쪽이라도 춥나 보다. 뭐 군사분계 춥나 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되게 흐뭇하게 수다 떠시면서 보셨어요. 예. 다시 또 근데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그날 아침에 이제 자재는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3일날 주민들이 끌려 나온 다음부터는 24, 25, 26 거의 매일 아침에 27일까지. 예, 27일까지 매일 아침에 그 트럭 같은 것들이 다 올라갔고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실제로 근데 이제 주민들은 많이 떨려나간 상황에서 막을 힘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사드가 배치된 이유가 그 북한의 그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그 위협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들여온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새벽잠을 못 자는 일은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사드는 이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자연스러운. 그렇죠. 뭐 논리 전개상 보면 이제 1년 전이었죠. 4월 26일 날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 알박기라고. 네, 알박기라고 했었고요. 사실 그래서 그 당시 대선 후보인 문 대통령이나 뭐 그다음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그렇고 반대 뜻을 밝혔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9월 7일 날 추가로 반입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날 장문의 입장문을 내세요.
북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당시에 실제로 핵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요. 어쩔 수 없는 임시 배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배치가 일어났고 주민들은 어쨌든 그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 이제 그 북핵 논리에 주민들 역시 어쨌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상회담으로 그 위험 요소가 제거되는 상황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럼 사드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다. 장비 들어오는 건 이해하는데 정상회담 앞두고 굳이 그렇게 한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죠. 예, 감정적으로 안 좋은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는 걸 또 봤잖아요. 네. 어떠시던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핵 위협이 실제적으로 혹은 가시적으로 그 위협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사드 지금 들어가 있는 장비에 대한 철수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운영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이제 취약한 부분이 여전히 그 영향평가에 대한 우려가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우려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그런 거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역학회라고 그 에피데미올로지 건강에 관한 역학 이제 그쪽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또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 역학회에서도 거기서도 신구 파간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에피데미올로지. 저는 알겠어요. 알아요? 저는 예전에 그 별 하나도 안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네. 난이도가 좀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구 역학회 회원들은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신진학자들은 영향이 많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나 뭐 화력 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서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드도 비슷한 부분에서 논란이 계속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풍계리도 공개 안 되는데 사드 포대 정도야.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네. 사드 포대는 사실 뭐 중국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국제적으로 풀려야 될 고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좀 정상회담 국면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었냐 그렇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좀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은데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방부가 어느 나라 국방부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 어쨌든 기대하고 믿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 어쨌든 이 문제를 잘 풀어주기를. 실제로 제 기사에도 보면 그런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박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믿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매일 경찰들이 있고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스트레스는 장비가 들어가면서 경찰들이 마을 곳곳에 배치되는 게 제일 스트레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자체가 시끄럽고 막 맨날 충돌이 생기고 막 보수단체까지 와서 빨갱이냐고 막 집회를 하니까 근데 워낙 그 동네가 또 보수적인 동네이기도 하고 예. 물론 댓글로도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양쪽에서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여전히 득표율이 높았지만 그래도 전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더 많이 나오고 이게 조금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사드를 인해서 새로운 정권에 기대를 거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믿고 있으니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정부는 어쨌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답을 잘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제 금요일 날 보통 출장을 잘 안 보내거든요. 네. 금요일 날 출장 가서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고생.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한 기자 지금 와서 구경 오셨어요. 그래서 일로 나오세요. 편집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와보시고요. 김한 기자가 의자를 갖고 나오셔야죠. 의자 들고 오세요. 네, 의자를 들고 나오셔야죠. 말도 안 차는데? 네, 괜찮아요. 저하고 보면서 얘기하면 돼요. 김한 기자가 댓글에 언급됐어요. 저를 죽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왔죠. 네, 이빨 닦다가 왔어요. 네, 이빨이라고 좀 하지 마시고요. 좀 우리 거친 얘기, 우리 지금 품격 있는 저기 이빨 안 돼? 이라고 합시다. 치아. 치아. 네, 칫솔이 엄청 크네요. 장모 칫솔 엄청 좋아요. 이거를 경품으로 이렇게 좀 댓글 많이 다시는 분들한테 대량 100개 단위로 구매해갖고. 이거 뭐 혹시 관련돼 있으신 분인가요? 아니 이게 진짜 좋다니까요. 그거 어디서 하셨는데요? 어디서 샀지? 그거 모르겠어. 한겨레 탐사팀에 지금 배속이 돼 있고요. 네. 이번 주 녹화는 현재 월요일 날 진행되고 있는데 수요일 날 기사가 나가죠. 나갔죠 이미. 그냥 막 다 얘기해? 네, 나갔죠. 이미 기사가 나갔어요. 네, 어떤 기사가 나갔나요? 드루킹 사건 이후에 네. 그 한국의 언론 지형, 공론 지형이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과 별개로 하더라도 왜곡과 이런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이버 관련된 기사였죠? 네, 네이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 네, 다음 기회에 뵙는. 네, 그렇죠, 그렇죠. 다음 기회에 뵙는 걸로 하시고요. 그렇구나. 네, 짧게 편집해서 한 5초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의사도 직접 들고. 네, 의자 갖고 나가셔야죠. 워낙 남북정상회담 기사들이 많아서 이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는 아니었는데 저는 가장 소중한 기사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재벌 갑질 의리 끝낸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대한항공 직원 1,8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제보방을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했죠. 말하자면 그 언급량을 분석한 거잖아요. 네. 어떤 말이 제일 많았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의 맥락을 찾아내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자가 몇 안 돼요.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아, 몇은 더 되나요? 몇몇 안 돼요. 네, 됐나요? 네,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2014년 12월 네. 조연아가 땅콩 회항을 했을 때 한겨레와 세계일보라는 신문사가 일보를 동시에 맞습니다. 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세계일보에서 일보를 썼던 아. 기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관세를 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썼었습니다. 2014년 12월에. 네. 그날 이제 5개의 짐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2개는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고 3개는 수화물로 통해서 가져왔는데 관세 기록이 없다는 거를 제가 취재 결과 알게 돼서 과연 조연아가 상자 3개, 큰 가방 2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그것도 뉴욕 공항에서 600불이 넘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을까라는 이제 거기 의구심에 착안을 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일가는 관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때부터 계속 조연아 기사를 계속 썼었고요. 검찰 멘트를 인용한 게 있었는데 당시에 네. 아, 네. 그때 서부지검 사건이었고 형사 5부였는데 그 검찰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 그 건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 건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 건은 건드리지 않는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인상이 뭐였었냐면 검찰은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이렇게 사건이 지금 커져서 이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관세청이나 뭐 지금 오늘 또 기사 나온 건 언론사 사장이나 지금 뭐 의원 뭐 이렇게 공무원 이제 높으신 분들 의전하고 막 그분들도 사실은 관세 안 냈을 거예요. 의원들도. 근데 이제 그때 받았던 인상은 이건 건들면 진짜 계속 나오는 거라서 검찰이 시작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아 역시 검찰은 참 문제다. 최근에 나온 그 JTBC, SBS 단독 보도는 모두 다 이재호 기자가 세계일보 시절에 다 썼던 사실 그런 발언한 비슷한 맥락이었죠. 비슷하다기보단 거기에서 발언한 그렇죠? 네, 시원이네요. 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결국 운대가 맞아야 된다.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됐던 이유는 이 카톡방 이제 제가 들어가서 쭉 지켜보는데 그때 3년 전에 쌓았던 신뢰가 지금 뭐 그때 취재원들이 아직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약간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과 이 진짜 직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게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탈세 부분이라든지 폭행이 영상이 있는 그림이 특히 방송국은 영상이 있거나 음성 파일이 그게 있어야 되죠. 방송국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쫓아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만 계속 내놓으라고 하고 직원들은 또 다른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기자들은 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심지어 자기 검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얘기해봤자 기자들은 관심 갖지 않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이제 기자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기자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당신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뭔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발제를 깊이 있게 하긴 힘들고 그러면 글자 수를 세자. 그래서 한번 세보자 이렇게. 정말 겸손함까지 탑재를 했네요. 이 대목은 굉장히 불쾌하네요.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불쾌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겸손함. 예,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대한항공 전에 땅콩 회항 때도 썼었지만 대대적인 검열 그리고 그때 취재했던 친구들이 저랑 연락이 끊어지는 뭐 그런 이제 회사에서 엄청 감시를 심하게 하니까 지금 이미 카톡방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 홍보실이라든지 노무 관계자들도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구분도 잘 안 되고. 네, 구분도 잘 안 되고 그 피하 구분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자신의 어떤 제보를 했을 경우에 신분이 노출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시더라고요. 딱 공공연하게 사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측에서 키우는 가축은 이 방에서 나가달라. 그리고 노조 관계자를 노조 관계자들도 나가셨어요.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부터 해서 그게 어떤 맥락에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제보. 이 방 이름 자체가 제보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사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보라는 단어가
28일 현재 1528번 언급이 돼서 가장 많았었습니다. 직원이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건 저는 되게 인상적이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예상과 좀 달랐어요. 직원이란 말이 딱 나올 줄은. 네. 직원들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양호 총수 일가로부터 상처받은 직원들, 그들이 자신들 이제 얘기를 할 때 직원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좀 이렇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도 갑질 문제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있었던 직원들의 삶의 질이나 어떤 그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은 맥락에 있지만 그게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승객 안전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되고. 특히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여나가는 상황이었고 5월 1일에 줄일 예정이었어요. 또 그 200명 이상 탑승 항공기에 객실 승무원을 한 명을 줄일 예정이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직원들의 어떤 근무 환경이랑 직결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승객 안전과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뭐 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사로 지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그게 명확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 직원들, 대한항공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인 거죠. 그 조현민 전무를 한겨레에서 직접 가장 가까이서 본 기자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때 진에어 이게 몇 년 전 얘기고요. 네, 그렇죠. 경제부 출입시가 제가 그때 경제부 출입하는데 저는 항공 담당이 아니었는데 항공 기자가 아마 그럼 휴가였나 해서 대신 좀 가달라 해서 간 걸로 기억하는데 신전 대신. 네, 그때 진에어 상무였어요. 조현민 그분이 상무여서 그때 진에어 사업 뭐 1주년인가 2주년 사업 계획을 제주도에서 발표한다고 하면서 그때 또 PPT 하는 거 즐기셨어요. 자기가 광고 쪽 업무하면서 앞에 나와서 PPT 하나 즐겼고 본인이 직접 PPT를 하는데 진에어 비행기에서 자기가 1일 승무원까지 한다고 하면서 기자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탄 비행기에서 본인이 진짜 진에어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음료수 서빙까지 하고 그날 아침 일찍 8시인가 그분 와서 실제로 비행 승무원들이 듣는 그 교육 브리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형식적으로 하고 약간 좀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고 했는데 뭐 비행기 승무원 하면서 어색하죠.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뭐 약간 컵도 떨어뜨릴 뻔하고 예 온갖 좀 약간 그때 컵을 떨어뜨렸으면 네. 지금 할 말이 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좀 그때 평범하네요. 지금 컵 제가 경험치고는 네. 경험치고 굉장히 평범하네요. 그렇죠. 컵 보면서 그때 떨어뜨리진 않았고 이렇게 떨어뜨릴 뻔하고 비행기 약간 흔들려서 떨어뜨릴 뻔하고 큰일 나죠. 원래 떨어뜨릴 뻔해도. 그때도 아마 뭐 승무원들한테 애로점 든다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 시간이 있었군요. 야 짧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짧게 어렴풋이 아마 기자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유니폼 관련해서는 불만도 듣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이번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런 행동은 정말 그냥 보여주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됐죠. 그렇게 재밌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촛불 집회도 지금 계획은 하고 촛불 있죠. 집회 지금 5월 가안이긴 한데 5월 10일로 지금 거의 반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사실 직원들이 계속 우려를 했어요.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 문제가 덮일 것 같다. 그들이 굉장히 사실 지금도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 이슈가 너무 크잖아요. 자, 끝났다. 너희들이 이제 한번 휴대전화 다 가지고 와봐.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서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시민들이 또 뭐 그렇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지지난 겨울에 힘을 모았듯이 이번에도 가능하다면 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설안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코 엔젤님 이분 계속 올리시는데요. 특정인에 대한 욕이 많지 않나요, 댓글? 아 맞습니다. 네네네. 이제 슬쩍 들어갑니다. 네네네. 아사코 엔젤님은 김환 기자 네. 이야기를 하세요. 그 김환 기자님 안 나오는구나. 아 자료 읽어주는 남자 바빠서 빨리 진행하시는 이재호 기자님. 네. 네 그런 댓글이 또 올라왔고요. 개나소나 기자네 대한민국 나폴레옹. 어우 아이디 세죠. 네. 대한민국. 이깜부기님 기자 맞나? 뭐 이런. 하호영 씨, 철수는 택도 없는 3등이야. 제보자 조작을 1등 만들고 싶어 이 병신아? 이건 기의적 중립 사안이 아니지. 개 족도 삼성 리스트에 한겨레 나오더라. 직장인 하호영 5그룹을. 이런 것도 다 읽어주시고요. 그럼요. 읽어야죠. 처음이라 되게 읽어야죠. 네. 네. 방송인데, 네. 네, 그럼요. 근데 철수 얘기가 이 영상이랑 무슨 상관이? 무슨 상관이죠, 지금? 네, 상관 있어야나요? 아니 근데 이거 방금 그 맥락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드루킹의 모든 것이란 같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네. 그것에 대한 평가고요. 뭐 드루킹 관련된 막 욕설은 많습니다. 뭐 드루킹 이 개새끼. 아까 그분이에요. 그분은 드루킹도 욕하고 저도 욕하셨네요. 지금 여기서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요? 네, 그냥 막
빡칠 걸 같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욕설이 있고요. 아주 드물게 칭찬도 좀 있으십니다. 뭐 특히나 이제 드루킹이나 아니면 그 개새누리당 그리고 자유발전 과미당 뭐 이런 니들이 진짜 빨갱이야 뭐 이런 라이크 윈드님 그리고 박말자님은 이런 얘기도 올리셨어요. 크크 왜 한국당을 욕하냐 모질이더라 민주당하고 손잡고 있구만 졸라 웃기네 수사하면 나오겠지 크크 민주당을 욕해야지 이 젖같은 새끼들. 전체 댓글 17개 중에 17개밖에 안 되는구나. 네, 욕설이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하영 기자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댓글로 달면 되겠네요. 아이디 그렇죠. 잘 노출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읽습니다. 네. 읽고요. 네. 다음 주도 수고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